북클럽 랩의 두 번째 랩, 역사를 들려주는 엄마를 위한 아는 척 역사두리 숲입니다. 조선 후기 문학, 예술, 기술, 체육 등 모두 화려했던 조선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던 정조시대. 정조는 예술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활쏘기를 잘하는 무인이었을까요? 조선 후기 융합형 인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영린이라는 현빈이 주연한 영화가 있었죠. 현빈의 등을 보고 설마 정조가 저렇게 현빈의 등처럼 무예로 단단하게 다져진 등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조는 실제로 정말 상당한 무예 실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즉위 초에 세 차례나 암살의 위기를 넘기고 왕이 되었던 이유로 스스로 매일매일 무예를 단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화성행궁 둘째 날에도 장용령이라는 정조의 호위부대, 즉 수도권을 지키는 부대의 진법 훈련을 정조가 스스로 진두지휘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무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예도 보통지를 만들어서 스스로 장용령의 무예 훈련을 매번 지켜보았다고 하죠. 정조는 이렇게 묵과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정조 이야기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특별한 생각 때문에 예술도 상당히 발전한 조선시대 후기를 만들어 왔는데요. 조선의 도화서의 하원에게도 정조는 백성들의 풍속을 많이 그려오라는 주문을 넣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명을 받든 이가 김홍도입니다. 김홍도는 이러한 정조의 특별한 생각에 따라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은 풍속화를 남겼습니다. 스토리캡슐 우리 역사에 조선을 그림에 담아봐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의 장면을 개똥이가 한양 구경하는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단원은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김홍도의 호위입니다.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에는 장터모습, 대장간, 판소리판, 씨름판 등 정조시대에 활성화된 장시에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김홍도의 그림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시장이 천여 군데였다고 하죠. 조선시대 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인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직업인 상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3일장, 5일장, 난전들이 가장 많이 생겨난 정조시대의 장시문화 함께 좀 알아볼까요?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장 헷갈렸던 말이 바로 시전입니다. 시전은 궁궐이나 관청에서 쓰는 물건들을 대여주는 상인들의 조직이었죠. 이 당시에는 한양에 들어온 물건들은 반드시 시전 상인을 거쳐서 팔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혜를 이용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횡포를 시전들이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데 1791년 지금부터 229년 전에 정조는 대결단을 내립니다. 한양 시전 중에 단지 6개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에 먼저 물건을 대고 따로 자신들이 그것을 어떤 권한을 가지는 금난정권을 모두 없애버린다고 백성들을 대상으로 대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마포, 용산, 뚝섬, 송파 등 이러한 곳들에 자유롭게 장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한양으로 들어온 물건들이 팔리는 시전의 거리는 단지 종로 한 곳뿐이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린다고 해서 운종가로 불렸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도 마포 공덕동 근처는 서울에 있는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 한잔하는 맛집과 술집이 많은데요. 마포 나루터에는 이 정조시대 때부터 주막이나 객주가 많이 생기게 되자 공덕리 근처에 소주를 만드는 집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송파 나루터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올라온 물건들이 모이면서 장시가 들어섰는데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강대를 불러서 공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송파 산대놀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에는 그럼 어떻게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을까요?
숙종 때 만든 상평통보가 엽전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돈이었죠. 객주와 여각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장시 안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민속촌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보시는 장터국밥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장터를 다니는 보부상도 생겼죠. 그럼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각 지역의 특산물들이 조선시대 장시에는 어떻게 팔리기 시작했을까요? 조선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수공업 장인들이 관청에 공급한 후에 남은 물건을 장시에 팔았습니다. 유기그릇들도 그래서 장시에 나오게 되었죠. 이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기그릇들의 최상품은 안성유기라고 하죠. 그래서 안성맞춤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개성에서는 또 인삼을 팔았는데 장시가 활발해지자 열이 많은 사람에게도 인삼을 팔고 싶었던 개성 상인들이 홍삼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산의 모시는 품질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도 중국 제품과 비교하며 한산의 모시를 최고로 쳤다고 하네요. 담양의 대나무를 이용해서 장터에 팔 수 있는 수공업 제품인 삿갓, 소쿠리, 키, 발 등을 만들어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산품들을 많이 팔게 된 장시가 청계나 열리게 된 시대가 바로 정조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먼저 지리책에 효자팔복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특산물이 아직도 유명한 고장마다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보이시죠?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나라 특산물이 지도로 펼쳐집니다. 6살, 7살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특산물 지도를 보여주면서 아이랑 실제로 가보았던 장소 중심으로 특산품을 짚어주어도 아이가 잘 기억하겠지요. 장이 서면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있지요. 그 당시에 많은 볼거리로 어머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터에서 본 바로 놀이패들이 있습니다. 놀이패들이 주로 노는 탈놀이가 있고 판소리로 유명한 흥부가, 춘향가, 심청가 등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흥부전은 특히 부자가 되고 싶은 백성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춘향전은 이렇게 판소리가 너무너무 유명해지게 되자 양반들도 판소리를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꾼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될 때 많이 소리를 청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판소리가 더욱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춘향전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정절, 의리 이런 포인트, 즉 양반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느껴지시죠? 심청전 이야기는 그 당시에 책을 읽어주는 직업인 정기수가 있었는데 정기수가 이야기가 한창 재밌을 때가 되면 딱 이야기를 끊고 돈을 더 받았다고 하네요. 요즘 우리가 인기 있는 드라마를 돈을 내고도 거꾸로 정주행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며 팔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융합형 인재인 정조와 조선 후기 서민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탐방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공주와 부여를 통해서 담백하고 아주 간결한 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제문화 그리고 유물 이야기를 문영왕 중심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